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한목적성을 갖는 거. 그다음에 마음이 급하다고 막 뛰어가기보다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산을 올라갈 때 힘난다고 막 뛰어가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이, 같은 속도로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즉 옛날에는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들, 내지는 그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복원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이 좀 더 튼튼할까에 대한 연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준 사람들을 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스트레스 이후에 도리어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보면 이제 유명한 인사들, 유명한 분들의 전기나 자기 고백서 이런 거 보면 유년기에 안 좋은 일 없었던 사람 없죠. 다 힘든 일 경험하시고 저 원래 되게 유복하게 잘 자랐는데 성공했네요. 이런 말 없잖아요. 다 좀 힘들었고 힘도 있었지만 지금 그걸 밑거름 삼아 좋은 일이 있어. 난 지금 더 튼튼해졌어. 이런 얘기가 있듯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내가 우울한 이유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 우울해 라고 받아들이잖아.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도리어 성공한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성공하신 분들은 이 일을 나의 인생의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선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내 과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해석할까? 즉 과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이고 그건 환상이지만은 최소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성격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스트레스로부터 잘 견디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문제들이 어떤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 우리 유명한 지도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인생 그렇게 재구성해 놓은 거죠. 만약에 똑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끝이 불행하게 끝났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경험들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가난했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너무 안 좋은 스트레스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공하신 분들, 내 인생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내 인생은 돌이켜보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최소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불가피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부분들, 상황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 오케이. 그것도 내 인생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참 다른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미안해요. 이것도 스트레스죠. 이거 뭔 이상한 걸 써놔가지고 이거. 아주 첫 번째는 주의 분산하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일단 몸을 움직이세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 친구랑 잠깐 나와서 수다 떨어도 좋고요. 아니면 방을 청소해도 좋고요. 그럼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짧은 거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중기적으로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내 인생사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덜 열심히 살고요. 안달복달 하던 사람은 덜 안달복달 하고요. 아니면 술, 담배, 이렇게 안 좋은 거 많이 하면서 그런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그거 좀 바꾸고요. 운동 죽어도 안 하던 사람은 운동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 라이프스타일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좀 길게 보면 그건 밑으로 깔려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세 개를 다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떠나야죠. 즉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환경 바꿀 수 없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환경도 바꿀 생각조차도 하고 그 각오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건 마지막이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저 그것만 생각해요. 한 방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내 성격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또 시작됩니다. 그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번째. 하지만 네 번째는 절대 없다가 아니라 이 네 번째 결국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그림은 세한도인데요. 빈 여백이 많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걸 그려 넣으려고 그래요. 막 우겨 넣으려고 그래요. 빈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해요. 어떻게 내가 반나절이 비어있지? 큰일 빵꾸난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없는 백수의 생활을 한 1년째 하고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열심히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지치고 소진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한번 정말 열심히 일한 자에 떠나라라는 옛날 광고 카피가 있듯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무조건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안고 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스트레스, 저런 호랑이같이 무서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안고 가면 잘 조련하면 저렇게 안을 수 있죠. 그렇듯이 내가 저놈을 한번 내 거로 만들어 봐야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놈으로 만들어 봐야지. 라는 적극적 자세를 갖고 한번 가보자. 무조건 피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가만히 두고 내가 좀 피하고 있으면 얘가 사그라들거나 없어질 만한 일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냅두세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안으라고 덤비다가 물리고 불나고 데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스트레스라면은 한번 가보자. 그럼 필요하고요. 몸 적당한 운동 필요하고요. 이 감정에서 스트레스적인 것들, 감정적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올라올 때 우린 그걸 꾹꾹 안으려고만 하거든요. 눌러놔요. 그럼 이제 압력밥솥 같은 게 되는 거죠. 압력밥솥 김 안 빼고 열면 터지죠.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 참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건데 나한테 너무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폭탄 터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수건 돌리기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친구한테 혼나고 이 친구한테 조금 기분 나쁜 게 하나씩 10씩 10개 쌓였는데 마지막 이 친구도 10만큼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만